이데일리온 라이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장 대비해서 사실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피가 2,520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그 지수를 지켜내는데 현재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소폭 밀립니다. 0.5% 하락세. 이런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도 보니까는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일단 미국 시장은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는 게 바로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미 연준에서 이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발언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레포트도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혼조세로 끝나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지난 연말부터 해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올라서 이거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싶은 때 이제 이 트럼프 변명을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무엇이 됐든 간에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이게 이제 바로 취임 첫날 하겠다는 건데요. 이날 취임 첫날 무슨 그 WHO에서도 탈퇴하고 뭐 할 게 많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 일기 때 그 자신들이 이제 첫날 해야 될 일을 못해서 나중에 3년 동안 끌려다녔다고 이제 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 첫날, 취임 첫날 트럼프가 어떠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내놓을지 이게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볼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CES 막바지에 젠슨 왕 그 엔비디아 그 CEO가 이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자신들의 이제 AI 사업하고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도 그렇고 기술주들을 리드해왔던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한 40%까지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바로 옆에 중국도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이 기술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런 AI 관련된 기술들이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견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은 계속되겠지만 양자 컴퓨팅도 역시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면 아마도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에 대한 부담감,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던 듯합니다. 증시도 마찬가지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뭐 5거래 만에 4,000% 넘게 간 기업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한국 시장도 뭐 거의 보합권, 코스피는 오늘 거의 움직임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 시장도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목 대행이 이 내수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가지고 이 추경을 해야 될 이유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자기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 계속 이제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일 때도 그렇겠지만 계속 그 추경을 거부하면서 그냥 지금 잡혀있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추경을 거부하는 것은 이 증세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역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가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부간의 결단을 내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이 증시의 이 경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아주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피치는 우리나라가 정치적 불안이 계속 이어지면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요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또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치인 테마주가 불법적으로 즉 그 부당매매, 그러니까 불공정 매매가 했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신들이 미리 사놓고 나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호재성 재료들을 퍼뜨리고 이 개인 투자에 들어왔을 때 거기다 던져버리고 차익 실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걸 적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현 정부에서 총 13조 원 정도의 벤처 투자 기금을 만들어서 이 벤처 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지금 별로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차가 이번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대차 관련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이 시장을 견인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좀 눈치장세 속에서 20날 트럼프가 이 취임을 한 다음에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장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 사실 뚜렷한 주인공들이 몇몇 있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있고 현대차도 역시나 오늘 개장하자마자 한국에 24조 원 넘게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섹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쪽도 여전히 볼만할 것 같은데 태양광 먼저 보고 갈까요? 네. 태양광 쪽은 길게 보시면 일단 길게 본다는 게 지난 3년 동안 투자가 안 됐어요.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우리는 아리백이라는 대기업들은 아리백을 통해서 이 외국에 수출을 할 때 탄소세를 이제 면해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태양광 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왜? 원래 이 태양광이라는 건 정부 정책 수주해 줍니다. 그런 정부가 정책에서 이 태양광에 대한 예산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이 투자하는 것이 여기에 동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지자체들도 여기에 아리백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쪽은 대기업과 지자체의 아리백 투자의 수혜를 받으면서 이번에 올해 지난 3년 동안 투자 안 됐던 것들이 한꺼번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은 뭘 사든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서 수익을 못 내는 회사 같으면 상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 관련 중에 SDN이나 신성ENG 같은 주가가 굉장히 싼 종목도 있지만 HD 현대에너지솔루션처럼 대기업이 투자하면서 이쪽 분야에서 내수 시장을 약 70% 정도 매출을 의존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태양광주는 지금 뭘 사도 다 괜찮다라는 그 의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나 오래 쉬어갔던 업종이기도 하고요. 태양광 쪽은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유리기판, 오늘 시장의 진짜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니까는 SKC가 CES 2025에서 유리기판을 실무로 공개를 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엔디비아 부스에 가서 엔디비아 젠슨 황 CEO를 만나고 왔어요. 네, 만나고 맞아요. 와서 네. 우리 기자들이 있는 SKT에 이제 거기 있는 부스에 와서 첫 마디가 팔고 왔다 했습니다. 팔고 왔다. 그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엔비디아와 그러니까 접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발열 문제예요. 이 블랙엘이라는 가장 최근에 AI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기존의 유기용제를 써서 만든 이 회로 기판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발열이 생기고 발에 대해서 기판이 휘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리 소재로 바꿔줘야만 이 전력 효율이나 또 열과 휘어짐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 기판은 올해 이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이 말 뜻은 개발은 완료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SKC가 미국 CES 2025에서 실물 유리기판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판을 갖고 엔비디아의 최태원 회장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물론 농담이라고 말을 하지만 팔고 왔다라고 말은 SKC가 조만간에 엔비디아의 이 유리기판을 납품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전반적으로 SKC는 자회사인 앱솔릭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미국 조지아주에 이 유리기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유리기판 실물을 이번에 공개하면서 이게 개발이 완료됐다는 걸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죠.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는 이 유리기판에 대한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양산을 하더라도 검사를 해야만 양품인지 불량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유리관통 전극이라고 해서 이 공정에 들어가는 시뮬레이션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말뜻은 SKC가 지금 앱솔릭스라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이들이 만든 장비들을 지금 집어넣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유리기판은 이제 개발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양산을 하는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네, 이번에 사실 지난해에 사실 유리기판 쪽에 대해서 언제 상용화가 되겠느냐 이러한 좀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벌써 실물이 공개가 됐고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국가에서 벤처캐피털 네. 쪽으로 네. 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 섹터 좀 보면 될까요? 그게 이제 엊그저께 발표된 겁니다.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13조 원을 마련해서 벤처 스타트업이나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근데 시장 반응은 솔직히 좀 못 믿어온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3년 동안 재정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 예전부터 있었던 보편 복지도 많이 줄이고 하면서 이 정부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만들겠다는 13조 원이 어느 재원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쪽에서도 정부가 이렇게 13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해 준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투자한 것에서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해서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한 거죠. 이미 투자가들은 정부가 하는 말을 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실제로 구체화되고 실제로 13조 원의 돈을 마련해서 이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주고 이런 기업들, 이 창수사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나 이런 제도적 지원을 해준다면 이런 창수사들은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벤처 캐피탈들도 이 수익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다시 밀어올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스톤브리지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 요번에 인공지능 AI 관련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는데 20개 업체를 투자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요번에 투자조합, HB 유망서비스 산업 투자조합을 해산하면서 여기서만 내부 수익률 13%를 달성했고 이게 목표 수익률이 12% 정도 되니까 그걸 오버하는 것에서는 이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자기 자금으로 투자를 합니다. 다른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거와 다르게 자기 자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돈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러한 벤처 캐피탈들도 이제는 관심권에 봐야 될 그런 가격대까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한번 관심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VC 쪽 사실 벤처 투자 쪽도 꽤 오래 쉬어갔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는 가격적인 매력에 있는 그런 업종들 테마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역시나 이제 창수사 쪽에서 나우 아이비 캐피탈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티커명은 이제 나우 아이비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 창투사라고 아니라 처음에 이제 기업 구조조정 전문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이런 신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업종을 이제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나우 아이비는 경기가 나쁠 때 기업들이 구조조정 들어갈 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수익이 나고요. 특히나 나우 아이비가 투자해 놓은 회사들이 좋은 게 있는데 요번에 상장을 하는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분사해서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 회사에 처음 투자할 때 한 301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놀라지 마십시오. 거의 한 6천억, 7천억 정도의 시장 가치를 이제 확인시켜주면서 여기서만 이 회사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벌어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에 비해서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이 배당이나 이런 면에서 충분히 오래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 매수가 1,350원, 손절가는 1,250원, 목표가는 2,000원 정도 바라보시고 나중에 메가존 클라우드가 IPO를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목표가를 좀 더 올려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버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우 아이비 지금 투자하고 있는 메가존 클라우드가 IPO에 나서게 되면은 분명히 벌어들이는 돈이 많을 테고 이에 따라서 목표가 2,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